두 여동생의 간곡한 설득에 못 이겨 경기도의 한 병원에 입원한 것이 2019년 9월입니다. 그날은 저의 마지막이자 처음인 날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지역에서 AA를 다니며 단주를 이어가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 신입니다. 술 마시던 시절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가는 시간은 괴로움을 넘어 아픔으로 제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제 이야기를 하는 이 순간이 저 스스로에게 많은 것을 되묻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빌며, 지난 시간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고 현재는 열심히 회복의 길을 가고 있는 저에게 힘을 보태는 의미로 몇 자를 옮겨 적습니다. 저는 이남이녀의 장남입니다. 저의 아버님은 자수성가하신 분이었습니다. 오랜 은행 생활로 높은 지위까지 오르셨지만 늘 학벌과 배경에 대한 컴플렉스로 잦은 음주를 하셨고 60세라는 이른 나이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평생 자상하게 가족을 돌봐주셨고 이제 88살이 되셨습니다. 이 두 분 덕분에 저는 부족함이 없는 중산층의 화목한 풍요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어릴 적 술에 대한 저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초등학교 시절 막걸리 심부름 때 한 모금, 그리고 아버님께서 권한 한 잔의 맥주와 함께 그 당시에는 이해 못했던 신체의 야릇한 느낌이 떠오릅니다. 그 이후 학창시절을 지내오면서 술로 어른 흉내를 내고 블랙아웃이 되기도 하며 세월 속에서 술과 끈끈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술로 인한 해프닝은 수많은 사건 사고가 되어 저와 제 주변을 망가뜨려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를 심각하게 생각지 않았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군 시절에 잦은 음주에도 걸리지 않았던 저는 사고로 순직한 전우의 장례식에서 포금을 하고 말았고, 청혼을 하면서 술에 취했던 저를 받아주었던 아내의 너그러움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저는 아내가 출산을 하며 진통을 할 때에도 술자리에 있는 남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직장생활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무모한 술자리와 취중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 잦은 결근, 그리고 폭력, 음주운전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망가진 저는 결국 구치소 수감까지 가게 되었고, 중환자 수준에 이르는 간 수치와 황달, 위장장애와 체중 감소가 있었으며 취중에 다쳐서 여러 차례 입원하여 지금까지 제 몸 여러 곳에 그 흔적이 남은 것을 생각하면 지금 살아있는 게 고마울 정도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생업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어 경제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조절음주의 아슬아슬한 시간은 결국 IMF와 이후 사업 실패와 함께 무너졌고 90% 주정에 손을 댈 정도로 알코올에 대한 의존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2006년 처음으로 창녕에 소재한 국립병원에 들어가 6개월을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신체는 회복되었으나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퇴원하였고 숨어서 술을 마시며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가족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져가는 참담함을 느끼면서도 또다시 하루를 소주 한 병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불안함과 피해망상이 도를 넘어 입만 열면 욕설을 하면서도 단돈 1,000원을 구걸하다시피 요구하는 한심한 모습이 되어 가족들에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외로움을 느낄수록 술에 대한 유혹은 더욱 강해져서 외상술, 무전 취식, 절도까지 이어졌고 검사님 앞에서 반성문을 쓰는 날까지 왔습니다. 2017년 불자이신 어머님께서 간곡하게 절에서 지내볼 것을 권하셨습니다. 이에 사찰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술, 담배는 물론 모든 것을 절제하는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회복이 되어 가는 줄 알았지만 2019년 어느 날 편의점 냉장고 앞에서 물을 찾던 저의 손에 잡혀진 그 작은 팩 소주로부터 다시금 망가지기 시작한 저는 주지 스님과의 약속대로 하산하였습니다. 어머님의 실망하시는 모습, 가족들의 믿음을 배신한 것에 대한 죄책감, 저는 죽을 듯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조차 포기한 저를 저의 가족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여동생의 간곡한 설득에 못 이겨 경기도의 한 병원에 입원한 것이 2019년 9월입니다. 그날은 저의 마지막이자 처음인 날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재활과 단주로 이어지는 4년의 시간을 보내며 퇴원을 앞두고 불안해하던 중 어머님의 권유에 요양보호사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후 아내와 두 자식들의 반신반의하는 의심의 시선을 느끼며 AA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음주의 유혹에 비례해 열심히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날도 운동을 대신했던 걷기는 길게는 하루 15km씩 강행군을 하며 저의 단주 생활의 또 다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루를 술로 시작하며 나를 죽이던 날은 없어지고 AA 모임 속에서 저를 살게 하는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단주 생활 속에 자격시험에도 합격하였고 불안감은 조금씩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존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의 외면, 술로 인해 잃고 잊었던 많은 것들이 조금씩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모임 속에서도 자리를 잡아가며 홈그룹에서 주신 제안들을 받아들이고 그 감사함으로 지금 이 순간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2년차 요양보호사로 길을 가고 있으며 매일 감사와 겸손이라는 AA의 원칙을 여러 선생님들의 소중한 경험담을 통해 확인하고 저의 과거를 통해 공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부끄러움과 괴로움, 아픔으로 때로는 눈물도 삼키지만 그 안에서 제가 가고 있는 12단계의 길에서 제 1단계를 다시금 새깁니다. 쉽지 않은 회복의 길에서 제 입에 늘 담겨있던 욕을 대신하여 제게 힘을 주는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문을 제 입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멤버분의 주옥같은 글귀와 매일의 명상 속 구절은 하루를 살아갈 힘을 제게 줍니다. 얼마 전부터 AA와 관계되는 여러 책자 속의 구절이 일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에 놀라며 기적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 않은 하루를 마주합니다. 그 기적 속에서 겸손함을 실천하고 자신을 낮추며 타인을 이롭게 함으로써 스스로 함께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보이지 않는 신께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단주 생활을 하시는 멤버분들과 회복하는 과정에 계시는 환우분들의 앞날에 그분의 배려가 함께 하기를 빌어봅니다. 감사합니다.